대략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만난 선생이 1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초, 중, 고, 대학원. 그런데 마음에 남은 선생은 누구일까요? 좋은 선생님이 물론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쁜 선생이 더 가슴에 오래 남고 가슴이 아프게 기억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선생이란 누굽니까?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교단의 중학교, 대학교 시간 강사, 학원, 제 인생의 직업기는 대개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공부를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합니다. 주식 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선생님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재영의 투자교실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학생들이 선생에게 배우러 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투자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재영 선생의 이야기, 제가 독서와 시청을 통해서 제아의 주식 선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주식 선생 중에는 학교에서 만난 교사나 교수는 저리 가라 하는 실력과 열정과 성실을 겸비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주식이다 보니까 경제, 경영 관련이 많고 인문학 쪽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도. 그런데 교수 중에 경제학, 경영학 전공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투자의 고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야에서 시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서재영 같은 고수들이 정말 자기가 담임 선생님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투자교실이라는 책도 써냈고 유튜브도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실적이 괜찮아요. 첫째, 서재영은 대한민국 펀드 매니저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은행에 근무하다가 미래셋에서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떠오르는 것과 그 다음에 신산업이 나오는 거, 요즘에는 AI를 통한 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1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1년 안팎이 되는데도 그런 쪽에 대한 뭐랄까요, 조예가 깊고 그리고 예감 능력, 예비 능력이 매우 뛰어나더라고요. 은행과 증권사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해 봤는데, 김영익 서강대 교수 있죠.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 서재영은 경상도 안동 사람. 전라도 김영익이 약간 나이가 많고 몇 살 많고, 그 다음에 서재영은 64년생이니까 올해가 환갑이었겠네요. 생일이 지났다면은. 그는 에코프로가 과열된 2023년 6월, 5월부터 뜨기 시작해서 6월, 7월에 굉장히 과열됐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한 150만원 안팎에 떴을 때 지금은 5분의 1로 이게 줄었죠. 지금 보면은 9만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5분의 1로 한다 하더라도 5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9만원 안팎이면 몇 배입니까? 몇 분의 1입니까? 그런 과열 경고를 했는데 당시 어땠어요? 증권사 직원들, 또 유튜브에서 이 2차 전지 어찌 보면 애호가 될 전도사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중에 서재영을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과열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수익을 실현하라고 방송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여리더라고요. 제가 한 1년 반 이렇게 지켜보면서 유튜브를 듣고 책도 읽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려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도 시장을 보면서 이를테면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옛날엔 좋게 봤는데 아니다 하는 것을 냉정하게, 주식과 사랑하지 않게 주식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가 많이 가는 사람들과 달리 가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상고를 졸업해서 그 다음에 연세대를 나왔고 연세대 경영학과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외자를 이해합니다. 칠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연세대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고 실업계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교수로 자리 잡는 데가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건데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의 이를테면 지방 캠퍼스에서 또 본교를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패자 부활했고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20대에 깨달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역전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사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너는 본교 출신 아니잖아. 너는 시골 학교 나왔잖아. 너는 상고 나왔잖아. 이렇게 분리해서 상층에서는 어찌 보면 그 신분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세대 나온 서재용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또 연세대 출신 한강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좀 안 읽어봤습니다만 저도 국어국문학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하고 대학에서는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런데도 소설과는 거의 결별해가지고 안 읽어봤는데 언제 틈이 나면 읽어봐야겠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인데 그리고 나이도 지금 54세밖에 안 됐고 광주 출신이고 아버지가 소설가죠. 역시 한승원.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투자에서도 소설에서도 바탕이 좋으면 배경이 좋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서재영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연세대에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굉장히 교양의 폭이 높습니다. 조선시대식으로 말하자면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주식 선생 하는데 좋은 주식 선생이 되려면은 박학다식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경험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폭도 높고 깊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을 잘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자기와의 어떤 싸움, 자성적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어찌 보면 유연하게 적응하겠더라고요. 그런 유연성을 환갑이 넘었는데도 서재영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괜찮은 선생이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십 명 알고리즘 때문에 제한된 걸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책은 뭐 아마 저 인근 도서관에 있는 책 거의 다 읽었으니까 한 200~300권? 뭐 한 번 읽은 다음에 금방 지혜와 통찰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 뭐 한 몇 개월 만에 읽어도 그런 차원에서는 부족함을 메워가는데 그 부족함을 메워갈 때 요즘 그 어찌 보면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그 강의라든가 책을 통해서. 그런데 그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를테면 자기 소신을 지키는 스타일이죠. 그만큼 학생을 존중합니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나라는 교사와 학생도 상하 관계였죠. 그래서 군사부 일체. 지금이야 뭐 교사가 오히려 을이 되고 학생이 갑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안 그랬죠. 얼마 전까지도. 그것도 아마 그 특수한 예일 거고 아직까지도 상하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내신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재영은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라야 의견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력을 갖췄어요. 현장에서 근무해봤죠. 사업도 해봤죠. 은행에도 있었죠. 투자 회사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그 어려운 동업을 기명이 있고 해봤죠. 그런데도 그 다음에도 서로 관계가 원활한 걸 보면 그 사업을 안 하는데도 그걸 잘 해냈다는 이야기죠.
동업을.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역시 뭐니 해도 학생에 대한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박하거더라고요. 요즘 AI에 대해서 그 인문학도들이 이야기할 때 제약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모른다. 아는 것만 투자하라는 버핏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언급을 안 하고. 그래요. 자기 주특기가 있고 자기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전문 분야가. 그 다음 교육 목표는 역시 따뜻한 이 올바른 투자법. 고객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듣는 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투자법을 전수해서 돈 버는 법을, 돈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역시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도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발전도 하고 학생들도 성적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나왔네 해가지고, 연수대 나왔네 해가지고 좋은 선생님 됩니까? 서울대 나왔네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을 자리는 저기인데, 그러면 자기한테도 스트레스요. 그걸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고등학교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원가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보다면 학생도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서정현 선생님은 이게 담쌤으로서 투자 교실 운영하는 것을 즐기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아침마다 뭐 이게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정보를 주고, 그리고 조언을 주어서 이 학생들이 잘하게, 결국은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열정과 성실이 있더라고요. 정말 참 선생으로서 갖추기 힘들고, 저도 선생으로서 교단에 서서 칠판도 지어보고 참 학생들에게 한다고는 해봤지만 오히려 좋은 선생이 아니라 나쁜 선생으로 기억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하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단에 있지 않은 이 현장, 시장에 있었던 사람, 투자시장, 그 치열한, 그런데 투자시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변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사나 교수보다도 이 사람들 안전하잖아요. 목이 잘립니까? 거의 자기가 나가지 않는 한 목이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투자가들 어때요? 투자 선생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단기 평가가 아니라 즉석 평가를 받죠. 교사 평가 뭐 1년에 한 번 받던가요? 교수 평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옛날에 뭐 설문조사 있긴 했었는데, 즉석 평가에 단기 평가도 받아야죠. 일주일, 열흘. 그 다음에 장기적인 또 평가도 받아야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만 놓고 조언했다가 결국은 폭망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선생처럼, 주식 선생처럼 어려운 것도 없겠더라고요. 날마다 세상과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교에만 있는 사람들 보면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 교수들 중에 투자 선생으로서 살아남은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투자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신문 7개나 보지만 그들이 이야기는 무슨 투자네, 경제네, 그런 이야기하면 그래 너는 역시 교과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해서 칼럼도 교수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불만이에요. 읽지도 않아요. 잘 그냥. 왜? 다가오는 이야기를 쓰지 못하니까. 그런데 서재영이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라 역시 날마다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경제학과 교수가, 어느 경영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예요. 신문에서 그런 건 날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투자를 해봤어야 되죠. 무슨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그냥 그 대학 강단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버핏 투자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안 됩니다. 버핏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마 깡통 찼을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또 시장이 달라요. 같은 주식 시장이지만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잘 고려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조언도 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도 제대로 하는 이 서재영은 대단하죠. 강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선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조를 굴리고 10조를 굴리고 최대는 12조까지 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창한 걸 굴리다 보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1조도 안 되는 시총을 가진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조언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낮은 데서 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즉 성장성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에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작은 거, 이제 막 생긴 거, 시총이 이를테면 우리나라식으로 뭐 몇 조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뭐 템버거 10배 그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 그 호황된 투자가의 마음을 자극하기보다 20%, 뭐 버핏도 그랬잖아요. 60년 동안 20% 안팎 수익 냈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공격적이고,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노인들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선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견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견문에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저도 60대 후반 오드라까지 많은 선생들을 받고, 학교에서 많은 선생들을 받고, 저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어찌 보면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주식 투자 선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재영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